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으로 액션을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죠. 자, 액션 서버와 액션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액션 클라이언트가 가장 먼저 고올 리퀘스트를 보내면 액션 서버가 고올 리스폰스를 보내고, 그리고 다음으로 액션 클라이언트가 리절트 리퀘스트를 보내면 액션 서버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가, 모든 내부 로직이 다 끝나게 되면 리절트를 만들어서 최종 리절트 리스폰스를 액션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액션 서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액션 클라이언트를 구성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더 어드밴스드 된 캔슬 버전, 그리고 여러 개의 멀티스레디드 버전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가장 기본 버전, 캔슬이 추가된 버전을 구현할 것인데, 캔슬 추가된 버전이 혹시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피보나치 액션 서버 파이썬을 살펴보죠.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파이 액션 패키지에 피보나치 액션 서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액션은 이제 액션 서버를 생성하고 액션 클라이언트를 생성할 때는 기존에 하던 것과 같이 뭐 이 노드 안에서 크리에이트 액션, 뭐 크리에이트 서비스, 크리에이트 액션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외부에서 rclpy.action을 임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뭔가 다르죠, 기존에 하던 프로그래밍이랑. 그래서 임포트 부분을 살펴보면, 임포트 부분에서 액션 서버라는 것과 goal response라는 것을 임포트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캔슬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캔슬 리스폰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임포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goal response에 대해서 반드시 임포트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용할 액션 타입이 커스텀 인터페이스의 액션의 피보나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임포트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안에 있는 오더가 goal이 되고, 파셜 시퀀스가 피드백이 되고, 이 시퀀스가 리절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goal 리스폰스에 대해서 제가 레퍼런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goal 리스폰스는 이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goal 리퀘스트를 했을 때 이 goal 내용을 보고 오케이, 어스트 하겠다, 아니다, 이거는 내가 처리할 수 없다, 리젝트 하겠다 라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숫자로 1, 2라고 써도 되지만, 이 RCLpy 안에서 accept, reject라는 문자열로 enum 타입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goal response.accept, goal response.reject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왕이면은 이렇게 문자열로 된 걸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클래스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액션 서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액션 서버에 매개 변수들을 집어넣어 주는데, 이 액션 서버가 이 노드에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클래스 내부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셀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사용할 액션 타입, 세 번째로는 이 액션을 만들 때 만들게 된 액션의 이름을 지정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콜백들을 엮어주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올 리퀘스트가 오겠죠. 그러면 고올 리스폰스에 대한 콜백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내부 로직이 실행될 건데, 그 내부 로직, 실행된 내부 로직에 대한 execute 콜백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 서버는 다음과 같이 생성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실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죠. 고올 리퀘스트가 왔고 고올 리스폰스를 보내야 되는데 고올 콜백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고올 콜백으로 넘어가면 사실 여기서는 별다른 작업 없이 바로 그냥 어셉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떤 리퀘스트가 왔건 무조건 어셉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 어셉트를 리젝트로 바꾼 다음에 실행시키면 무조건 리젝트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을 리젝트로 바꿔봤어요. 그리고 다시 콜컴 빌드를 하고 액션 서버를 실행시킨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키면 뭘 해도 무조건 리젝트 하게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우리는 지금 뭘 해도 지금 업세트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들어온 골 리퀘스트에 따라서 뭐 피보나치 수열이기 때문에 뭐 9천이나 뭐 10,000 이상의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숫자가 너무 큽니다 라고 하면서 리젝트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로직은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구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 리스폰스, 골이 한번 왔다 갔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execute 콜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execute 콜백은 매개 변수를 하나를 받는데 골 핸들이라는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이 골 핸들이 피드백을 보내고 리절트 상태를 만들고 뭐 리절트를 보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살펴보면 피드백을 보내야 하니까 피드백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피보나치 닷 피드백, 피보나치 닷 골, 피보나치 닷 리절트,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지금 피드백을 만들었고 피보나치 수열은 처음에 0과 1로 무조건 시작하기 때문에 이 내부를 0과 1로 초기화 시켜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골 핸들이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리퀘스트 값도 골 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값을 보고 싶다면 골 핸들 닷 리퀘스트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 뭐 5번 반복하면서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래서 정해진 숫자만큼 for 루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보나치 숫자를 계산해 놨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해서 여기에 있는 피드백 메시지에 어펜드를 해주고 있는데, 파이썬에서 어펜드는 그 리스트 뒤에 숫자를 하나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하나 추가하는데 현재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와 가장 마지막에서 하나 뒤에, 그래서 하나 전 숫자와 2개 전 숫자를 더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계산해서 새로운 리스트에 어펜드 추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면, 피드백 메시지를 만들면 퍼블리시를 해줘야겠죠. 이것도 골 핸들이 해줍니다. 골 핸들 닷 퍼블리시 피드백을 통해서 이미 채워던 피드백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낼 때마다 1초씩 씌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모든 로직이 다 돌고 바깥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모든 로직이 성공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골 핸들, 이 서시드 상태로 바꿔줍니다. 골 핸들이 하는 일이 정말 많죠. 그래서 모든 로직이 동작이 완료되고 서시드까지 됐다면 이제 리절트를 돌려줘야겠죠. 그 부분이 다음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 닷 리절트를 통해서 리절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리절트가 기존에 계산했던 피보나치 수열의 가장 최진 상태를 집어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피드백 메시지의 가장 최진 상태를 리절트 닷 시퀀스로 복사해준 다음에 해당 리절트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부 클래스였습니다. 메인문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메인문은 그냥 스핀만 해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때 내부에서 액션이 해야 되는 기능들에 따라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 리퀘스트가 오면 골 리스폰스를 해야 되니까 골 콜백이 쓰였고, 중간 결과를 계속해서 피드백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골 핸들에 있는 퍼블리시 피드백을 통해서 보낼 수 있었고, 최종 결과 리절트 리스폰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피보나치 닷 리절트로 생성을 해서 이제 리절트를 반환을 해줬고요. 리턴 해줬고, 피드백을 계속 보내고 내부에 있는 피보나치 계산을 수행하고 하는 로직은 execute 콜백 안에서 진행됐으면 for loop로 계속해서 진행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캔슬을 추가해 볼 겁니다. 캔슬 기능을 추가할 건데 이 과정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옵션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해 볼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골 캔슬 기능을 당연히 추가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개 이제 액션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해도 이것들을 모두 병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멀티 스레디드 익스큐터라는 것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실행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된 캔슬 버전의 서버를 실행시켜 주죠.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를 2개 연달아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두 번째 클라이언트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클라이언트도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신에 서버 단에서는 좀 어지럽긴 하네요.
011 다음에 0112까지 오는 건 괜찮은데 이 시점에서 새로운 골 리퀘스트가 왔나 봐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누가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식으로 네, 피드백이 콘솔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기능 캔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똑같은 서버기 때문에 냅두고 캔슬이 추가된 클라이언트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네, 앞에서 사실 봤는데 2초 후에 자동으로 캔슬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캔슬이 추가된 액션 서버 버전. 이 버전은 다음과 같이 캔슬이 추가됨에 따라서 rcl-action에서 캔슬 리스폰스라는 것을 추가로 임포트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버와 사실 많이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부분만 제가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슬 리스폰스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요. 캔슬도 마찬가지로 캔슬 리퀘스트가 오겠죠.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면은 그 내부 내용을 보고 이거는 캔슬이 합당하다 라고 생각하면 어셉트를 해주겠고 이거는 캔슬의 이유로 되지 않아 합당하지 않다 라고 하면 리젝트를 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고 이 캔슬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캔슬 콜백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서버가 좀 달라졌어요. 액션 서버를 생성할 때 셀프 넣고 피보나치는 그대로 넣어줬었는데 이 밑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execute 콜백, goal 콜백 말고 캔슬 콜백이 추가됐고요. 여기에 re-entrance callback group이라는 것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이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레퍼런스를 통해서 대체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이 캔슬 콜백이 캔슬 리퀘스트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진입점이 되는 곳인데 캔슬 리퀘스트가 오면 캔슬 콜백으로 넘어가죠. 이 안에는 골 핸들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 골 핸들이 캔슬 리퀘스트의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별다른 검증 없이 바로 캔슬을 업세트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셉트가 아니라 리젝트라고 하게 된다면 무조건 캔슬을 리젝트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만의 이제 로직을 구현하신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는 캔슬을 허용하겠다. 이러한 상황에는 캔슬을 허용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약 이 캔슬이 이거는 캔슬 리퀘스트가 오면 리스폰스를 해주는 거고 캔슬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execute callback을 실행하고 있겠죠. 그래서 잘 execute callback 실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캔슬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탐지할 것이냐 이것도 goal 핸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goal 핸들 안에 있는 is cancel requested를 통해서 현 상태에서 캔슬이 탐지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캔슬이 탐지됐다 라고 하면은 골 핸들이 자신의 상태를 캔슬드 된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캔슬된 상태로 만드는 이유는 위에서 캔슬을 업세트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고 그냥 나 캔슬됐다 라고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골이 캔슬됐다는 로그를 하나 찍어주고 기존에 돌고 있던 로직을 모두 종료하고 리턴해야 되는 거죠. 리턴하는데 리절트 값은 그래도 보내줘야 되니까 피보나치 리절트로 새로운 리절트 값을 만들어주고 리턴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캔슬은 이렇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 우리는 무조건 캔슬을 했기 때문에 최종 리절트에 대한 구현은 추가되어 있지 않은데요. 방금 봤던 예제와 지금의 예제를 합해서 캔슬이 오면 이런 식으로 되고 캔슬이 합당하지 않고 리젝트 했을 때는 최종 리절트 리스폰스까지 보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구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능 여러 개의 액션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 스레디드 익스큐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드를 생성하고 스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 실행시켰죠. 그런데 이 노드를 실행하는 익스큐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노드를 실행시키는 실행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싱글 스레디드 익스큐터와 멀티 스레디드 익스큐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딱 아마 예감이 오셨겠지만 스레드를 하나를 쓸지 여러 개를 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느냐라고 본다면 rcl by spin을 실행할 때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노드를 줬던 것은 똑같은데 두 번째 매개 변수로 executor로서 사용할 executor를 지정해 주게 되면
이 RCF이다 스핀이 지금 멀티스레디드 익스큐터가 사용되고 있네. 그러면은 여러 개의 리퀘스트가 오더라도 내가 알아서 분산 처리를 멀티스레딩 해줘야겠다 라고 똑똑하게 멀티스레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것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사실 위로 올라가 보면 execute callback 함수가 async 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execute callback이 여러 개의 리퀘스트에도 비동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좀 더 발전시켜 보고자 한다면 결국은 async를 사용했기 때문에 파이썬 3에 async IO를 사용했을 것이고요. 이 안에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실행시켰을 때 뭐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응답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것을 식별하게 만드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요청들이 왔을 때 뭐 내부 큐 기능을 사용해서 async IO의 큐 기능을 사용해서 이 노드가 서로 뭐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는 이런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관해서는 제가 레퍼런스를 추가적으로 넣어봤어요. 멀티플 노드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게 있는데 이 리인트랜스 콜백 그룹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것에 대한 레퍼런스도 집어넣었습니다. 캔슬 리스폰스에 대한 레퍼런스도 있고요. 살펴보자면 리인트랜트 콜백 그룹에 대해서는 다음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개의 병렬 처리가 됐을 때 서로 충돌이 나지 않게 해준다. 뭐 콜백끼리 충돌이 나지 않게 해준다. 뭐 이러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음으로 액션 클라이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액션 서버를 만들었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커맨드 라인만으로도 이제 리퀘스트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액션 클라이언트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피보나치 액션 클라이언트 그리고 캔슬이 포함된 피보나치 액션 클라이언트 캔슬 두 가지 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보나치 액션 클라이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이 액션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액션 서버처럼 외부에 있는 rcl-action을 임포트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성할 때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클래스의 셀프 변수를 넣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사용할 액션 타입, 세 번째로는 이 리퀘스트를 보낼 서버의 이름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용할 액션 타입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는 하도 많이 봐서 외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액션 클라이언트는 콜백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천천히 살펴보면 이 부분은 서비스 클라이언트랑 비슷해요. 그래서 메인문을 먼저 보면 노드를 생성하고 스핀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핀을 시키기 전에 먼저 골샌드를 따로 호출시켜줘야 됩니다. 골샌드를 실행시켜서 퓨처를 반환하는데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샌드 골을 한 이후에 그 상태의 노드를 스핀시켜주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샌드 골은 어떤 것을 해주느냐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봤던 서비스 클라이언트와 굉장히 비슷해요. 이 리퀘스트 할 서버가 있는지 없는지 10초 동안 기다리고 뭐 응답이 없으면 뭐 로고를 출력한다. 이것도 비슷하죠. wait for 서버 이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보내야 되는데요. 이때도 서비스 클라이언트에서는 call async라는 걸 사용했죠. 액션 클라이언트에서는 send call async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시점에서 피드백이 올 때마다 실행될 피드백 콜백을 함께 묶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 골 메시지는 당연히 골 리퀘스트를 하니까 골 샌드를 하니까 보낼 메시지가 되겠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콜백을 묶어서 보낸다는 거 여기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은 계속해서 오는 것이고 골 샌드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골 리스폰스가 올 텐데 그 골 리스폰스에 따라서 또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죠. 골 리스폰스 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퓨처에 add don callback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리스폰스가 오는 시점에 실행될 콜백을 묶어줄 수 있어요. 이름을 그래서 골 리스폰스 콜백이라고 지정해 줬는데요. 여기서 해주는 로직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죠.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보낸 골을 어셉트 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하고, 만약에 어세트를 안 했다, 리젝트 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리턴하고 끝내버리죠. 근데 업세티드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리설트 리스폰스를 보내게 되는 거죠.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 리퀘스트를 먼저 보내고 리스폰스 리퀘스트, 리퀘스트 리스폰스, 리스폰스 돌아오는 시점에 콜백이 묶여 있고, 이 콜백이 골 리스폰스 콜백인데, 골 리스폰스 콜백에서는 또 제대로 어세티드 됐다면 이번에는 이제 리설트를 리퀘스트 리스폰스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콜백으로 이 리퀘스트가 왔을 리스폰스가 왔을 때 실행될 콜백이 묶이는 거죠. 저도 지금 말하면서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결국은 리퀘스트 리스폰스 리스폰스 콜백, 또 리퀘스트 리스폰스 리스폰스 콜백,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설트를 리퀘스트 할 때는 get result async로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퓨처를 반환합니다. 이 퓨처를 반환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스폰스가 왔을 때 뭔가를 실행하는 콜백은 add on 콜백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이 묶어주는 콜백 이름이 지금 get result 콜백인데,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콜백. 계속 콜백이 이어지는데, 이 파이썬에서도 뭔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도입해서 이걸 좀 더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 콜백입니다. 마지막 콜백에서는 매개 변수로 future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future는 안에 이 result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future.result.result를 통해서 최종 서버로부터 온 result를 출력해주는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는 콜백이 이 get result 콜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안 본 게 있어요. 뭐냐? 처음에 골 샌드를 하면서 묶어줬던 피드백 콜백인데요. 이 피드백 콜백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피드백 메시지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피드백 메시지를 받아서 그냥 출력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샌드골을 하는데, 샌드골은 메인에서 실행시켜줬고요. 샌드골 해서 샌드골 하는 시점에 피드백 콜백이 묶이고, 샌드골이 완료되는 시점, 리스폰스가 오는 시점에는 리스폰스 콜백으로 이동하고요. 이 리스폰스 콜백에서도 또 이제 리설트 리퀘스트를 보내고요. 리설트 리퀘스트가 완료되는 리스폰스가 오는 시점에는 또 리설트 콜백을 하나 콜백을 걸어주고요. 이 리설트 콜백에서는 최종 마지막 리설트를 갖고 있고 이것을 출력했고, 그리고 피드백 콜백은 지속적으로 오게 되는 피드백 메시지를 출력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실행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보다 간단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 액션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골을 리퀘스트하고 골이 어시스트도 된 다음에는 피드백이 계속해서 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설트 리스폰스가 오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리설트가 왔다, 이런 것이 왔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헷갈리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중에서 캔슬 버전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긴 강의에서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힘내시고, 그러면은 제가 짧게 추가로 구현된 기능에 대해서만 빠르게 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캔슬을 요청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캔슬을 그냥 캔슬이 되는 게 아니라 2초 후에 자동으로 캔슬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타이머를 통해서 2초 후에 자동으로 캔슬해주는 타이머 콜백을 만들었어요. 이 콜백 안에는 캔슬해주는 로직이 들어있겠죠. 캔슬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골 핸들이 핸들링 하는데요. 골 핸들 안에 있는 캔슬 골 어시싱크를 통해서 캔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캔슬을 했기 때문에 최종 리설트는 무조건 받을 수가 없겠죠. 받아봤자 빈 값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캔슬 골이 완료되는 시점에 add on 콜백으로 그냥 바로 캔슬 돈이라는 콜백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리설트 콜백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캔슬 콜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캔슬 돈 콜백은 마지막 퓨처를 갖고 있고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퓨처에는 리설트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설트가 정상적으로 캔슬이 됐다면 아무것도 없는 빈 값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
길이가 0보다 크면 뭔가 잘못된 것이니까 어,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리조트를 받았는데 이 리조트 안에 goals canceling이라는 또 다른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내부적으로 뭐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된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직, 그래서 캔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로직은 다음과 같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캔슬이 도온되고 나서는 자동으로 RSA 파일을 셧다운 하도록 해두었고요. 앞서 봤던 예제와 같이 캔슬이 없던 예제와 같이 메인문에서는 이 노드를 생성하고 샌드 골을 따로 호출해 줬어야 했습니다. 저도 계속 설명하면서 지치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밑에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파이썬 단에서는 토픽, 서비스, 액션에 대해서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간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재밌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